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뷔페 영상인데요. 오늘 리뷰할 뷔페는 뷔페 중에서도 꽤나 특별하고 고가인 뷔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비싼 뷔페라고 소개해드린 호텔 뷔페가 있었죠. 네, 메리어트 호텔에 있는 플레이버즈였어요. 플레이버즈가 그 당시에 13만원으로 가장 비싼 뷔페였는데 현재는 맞나 이게? 15만 7천원으로 그때보다 더 올랐네요. 그런데 요즘 치솟는 물가 영향 때문인지 호텔 뷔페 가격이 15만원을 육박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곳은 15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200달러인 곳이에요. 제가 다녀온 날 환율 기준 성인 인당 24만원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달러로 계산하는 방식은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랍스터 무한리필 뷔페 바이킹스 워프가 그랬었죠. 오늘 온 곳도 바이킹스 워프를 런칭한 바이킹 그룹에서 오픈한 해산물 뷔페인데요. 바로 크랩 오이입니다. 52라고 읽어야 하나? 뒤에 숫자의 뜻은 뷔페가 5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발음이 오이가 편하니까 이하 오이로 통일하겠습니다. 여튼 24만원이면은 웬만한 파인다이닝 못지않은 가격인데 과연 어떤 뷔페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보니까 크랩 오이의 컨셉이 전세계 10개국에서 직접 공수한 세상의 모든 게를 맛볼 수 있다는 건데 대게, 킹크랩, 던지니스 크랩, 랍스터, 크레이피쉬 등 다양한 크랩 요리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일식 다이닝계에서 유명한 내기 컴퍼니와 합작해서 오픈을 했단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내기 다이닝에서 맛볼 수 있는 스키야키나 초밥, 회 등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트레이드 타워 52층에 있는데 여기는 일전에 탑클라우드 뷔페가 있던 자리입니다. 주차는 1층에 발렛 서비스 할 경우 5,000원 비용이 들고요. 지하에서 주차하시고 크랩 오이로 가는 길은 유튜버 미스장님이 잘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약간 길이 좀 험난하던데 미스장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약은 콜센터나 캐치 테이블에서 하시면 돼요.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바로 한국에서 가장 비싼 뷔페 크랩 오이는 어떨지 함께 보실까요? 이제 한국무역센터 건물로 들어오시면 5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귀가 아주 멍멍해지는 느낌을 느끼시다 보면 순식간에 도착합니다. 좀 일찍 도착했더니 연회실에서 잠깐 대기했어요. 층이 높아서 그런지 탁 트인 전경이 정말 좋네요. 이곳의 이용시간은 평일엔 3시간이라서 넉넉한 편이지만 주말엔 2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짧게 느껴지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좀 방법을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서 우리 같이 알아가기로 해요. 자리에 앉으면 먼저 웰컴푸드로 랍스터와 대게찜이 나옵니다. 나온 즉시 먹으면 따뜻하고 맛있을 테지만 이거 살 발라서 먹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20분이 초반에 순삭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찜은 따로 주문을 하면 자리로 가져다주는 메뉴라고 해서 저는 우선 놔두고 어떤 음식들이 있나 둘러보러 갔어요. 아무래도 처음 방문하면 뭐가 뭔지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할 거고 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촉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쉽도록 여기 배치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한 30분 동안 그림판으로 그린 건데 뒤에서 친구가 보더니 일러스트로 몇 분 만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음식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라이브 스테이션,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요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 안에 대부분 드시고 오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니까 설명충 갑니다. 보시면 빨간색 박스는 테이블 번호를 말하고 음식을 주문하면 자리로 직접 가져다주는 테이블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고 그 외의 곳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다 먹거나 주문을 하고 몇 분 뒤에 찾으러 가야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 내기 섹션 중에서 스키야키와 쿠시야키가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 음식들인데요. 주문 즉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버릴 경우는 만드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먼저 주문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내기로 직행하시고 다른 일행은 그릴이나 스팀 혹은 웍 섹션에 가서 주문을 완료한 뒤에 편안하게 뷔페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나왔던 랍스터와 대게찜 은 여기 스팀 코너에서 주문하면 이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직 드시지 않았다면 먼저 나온 거 다 드시고 주문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이미 식을 만큼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생물을 쪘기 때문에 살이 퍽퍽함이 전혀 없고 촉촉하거든요. 내장까지 고소해서 퀄리티가 좋다는 게 단번에 느껴졌어요. 대게 역시 수율도 좋고 감칠맛도 잘 나서 맛있네요. 이렇게 찜으로 워밍업 했다면 아까 그릴 코너에서 주문했던 소고기와 해산물 구이가 등장합니다.
이곳에는 뉴욕 스트립, 토시살, LA 갈비, 랍스터 테일, 가리비, 새우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싹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릴 요리에서 좀 당황했는데요. 랍스터와 새우가 너무 작고 소고기는 미국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굽기는 좋았으나 육향이 약하고 다소 질긴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리비는 결도 잘 느껴지고 적당히 간이 돼서 맛있었고 같이 나온 채소나 메시드 포테이토나 소스 이런 가니쉬들은 좋았어요. 그릴 요리 옆에는 대게장 빠에야, 라구 라자냐, 맥앤치즈, 메이플 연어 같은 작은 요리들이 있고 다음은 웍 코너에서 중식 스타일로 볶아낸 게 요리입니다. 오늘의 크랩과 랍스터 이렇게 있는데 오늘의 크랩은 던지니스 크랩인가 봐요. 소스는 갈릭하고 칠리, 진저, 버터까지 총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칠리와 진저로 시켰습니다. 칠리 랍스터는 딱 봐도 살이 엄청 토실토실해서 군침 돌게 생기지 않았나요? 역시나 랍스터 퀄리티는 좋네요. 소스는 칠리 맛이 많이 희석된 맛이었고 간이 슴슴한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랍스터가 워낙 괜찮아서 커버가 됐어요. 이건 던지니스 크랩을 한번 튀겨낸 다음에 진저 소스에 볶은 건데 마치 단짠단짠 교촌 허니콤보간이 생각나는 맛이라서 중독성 있더라고요. 맥주와 궁합이 아주 좋겠네요. 단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먹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문해서 가져온 스키야키와 쿠시야키예요. 스키야키는 인원 수대로 말씀해 주시면 한 사람당 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쿠시야키는 먹고 싶은 재료 골라서 주문하면 돼요. 종류는 가리비, 전복, 새우, 연어알, 소고기 깻잎말이, 붕장어, 연어, 아스파라거스 고기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튀김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편이고 안에 재료와 맞게 소스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전복에는 개우 소스 올리고 연어에는 살짝 매콤한 마요 소스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좀 식은 뒤에 먹어서 그런지 튀김이 딱딱해져가지고 입천장에 까슬함이 느껴져서 좀 아쉬웠는데 바로 튀긴 거 먹으면은 분명 더 맛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키야키는 꼭 여러 번 드세요. 처음에는 색만 보고 좀 짜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진하고 고기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까 소고기 스테이크 먹다가 상처받은 마음 지금 여기에서 치유 가능해요. 노른자 터뜨려서 먹으면 2배는 더 맛있어지고 여기에 후토마키까지 찍어 먹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후토마키는 역시 내기 섹션에 있는데 이곳에는 붕장어, 참다랑어, 광어, 방어, 가리비, 초밥 등 숙성 횟감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게소는 물론 연어알이나 대게살을 올린 초밥들도 있어요. 게 먹으러 왔다가 내기 다이닝에 반해버리는 순간일 겁니다. 횟감들이 제가 가본 뷔페 통틀어서 단연 1위라고 꼽을 수 있는데 거의 오마카세? 숙성회 전문 이자카야에서 맛볼 수 있는 퀄리티이고 이 가리비는 끓는 간장에 살짝 담가서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 생전 처음 접해보는 스타일의 가리비였음에도 맛있었어요. 하지만 샤리가 뭉쳐져 있는 데다가 굳어버려서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초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던데 그래서 그런지 수분감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좀 드시다가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는 여기 음료 코너에 가셔서 탄산수나 음료도 드실 수 있고 중간에 한식이 그립다고 하시면 김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호텔 김치라고 적혀있네요. 맛있는데 단맛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김치 옆에는 전복죽과 클램 차우더가 있는데요. 클램 차우더는 너무 짜더라고요. 다른 분 후기 봤을 때는 클램 차우더가 묽어서 아쉽다고 하셨던데 제 추측으로는 계속 끓다가 쫄아들어서 짜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코너에 가면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이 있는데 이 끝부분에 왕큰 오이스터와 캐비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캐비어는 골드라벨과 오세트라 캐비어가 전시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스푼에 들어있는 건 어떤 캐비어일까요? 제가 이 맛을 구별하기에는 너무 쪼렙이라 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캐비어는 은 또는 금속 재질의 식기가 닿았을 때 산화를 일으켜서 맛과 향이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무나 자개로 된 스푼을 이용해서 먹습니다. 먹을 때는 씹어서 드시지 마시고 혀에 캐비어를 올려서 입천장에 뭉개듯이 드시면 캐비어의 맛을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치즈의 꾸덕함과 캐비어의 짭짤함과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에 은근히 느껴지는 고소함까지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굴 역시 신선한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소스가 핫소스랑 토마토 베이스거든요. 저는 이 둘 다 안 좋아하는데 아마 소스 없이 달라고 요청하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비어를 올려서 드십시오. 저는
단새우에 캐비어 올려서 먹었는데 브라보, 이거다. 마치 내가 셰프가 된 것 마냥 빙의해가지고 재료의 조합을 이곳저곳에 해서 드셔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재밌겠죠? 그리고 같은 구역에 있는 음식으로는 비프 타르타르랑 연어 샐러드, 참치 타르타르, 맛조개, 브라타 치즈와 트러플, 성게소, 칵테일 새우, 트러플 가리비, 랍스터 타르타르까지 구성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옆에는 중식 요리들이 있는데요. 유자 메로구이, 공심채 볶음, 가리비 엑소 볶음밥, 사천식 새우고추 볶음, 새우갈릭 에그누들, 조개 굴소스 볶음, 전복 아스파라거스 볶음, 해삼. 이렇게 있습니다. 누들은 향신료 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천식 새우 맛있습니다. 중식은 대체적으로 무난무난했어요. 이제 디저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디저트가 굉장히 단출합니다. 과일과 젤라또, 밀푀유 이렇게 3개 있어요. 커피까지 하면 4개로 할게요. 개인적으로 커피는 맛이 연해서 쏘쏘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저트가 적은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 밀푀유 있잖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카페들 이용해서 만든 건데 여기가 설해마을에서 유명한 디저트 가게인가봐요.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들 이용이 어딘지 찾아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젤라또는 젤라띠 건데 다 맛있었는데 레몬은 와우 정말 침샘이 굉장히 자극되는 신맛이 강렬한 젤라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랩 오이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인당 24만원의 크랩 해산물 뷔페 과연 갈만한 가치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갑각류와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저는 핸드폰 배경화면도 되게 집게로 해놓고 다니는 해산물 덕후라서 저처럼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자주 가긴 힘들겠지만 갑손실이 심히 왔을 때나 혹은 특별한 날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50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어서 타 뷔페 마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는 점도 메리트고 경치 좋은 뷰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접객, 이 3박자가 맞아야 만족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접객은 다소 개선이 필요해 보였어요. 정식 오픈이 며칠 안 남은 상태였는데도 다들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고 손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식대가 2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세심한 서비스가 받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남았는데도 비워져 있는 음식들이 좀 있어서 따로 요청을 한 뒤에 먹어야 되는 점이 불편했네요. 하지만 해산물이 주력인 만큼 원물의 퀄리티가 좋고요. 파인다이닝 가면 몇만 원씩 추가금을 내고 눈치 보면서 시켰던 캐비어와 트러플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랑 성게소랑 퀄리티 좋은 참치 그리고 다양한 갑각류까지 전부 무제한이라는 점이 한국에서 너무나도 독보적인 뷔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서 시간 안에 잘만 드신다면 그 뽕 뽑는다고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웬만한 메인 음식들은 주문하면 테이블로 가져다 주니까 이게 참 편하긴 한데 이제 이 게살을 발라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귀찮음이 식사하면서 피로감이 상당히 찾아올 순 있습니다. 저는 게살 바르는 거 아주 재밌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이번에 촬영 때문에 제 별명인 갑각류에 걸맞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야무지게 먹고 와야겠습니다. 제 영상이 방문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